안녕하세요. 철이 들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도입한 두 개의 감시 정찰기인 백도와 금강 정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가 도입되면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 백도 3매 정찰기와 함께 북한의 영상정보와 신호정보를 모두 독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는 셈이며,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셈이라는 별칭을 가진 알렉-볼 16은 북한의 군사도발 징후를 포착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주로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인근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군 영상정보를 수집하며 그 아래 90여 달의 허실을 대체한 전술 정찰기로 이스라엘의 영상정찰 장비인 콘도르2를 갖춰 북한군의 영상정보를 실시간 지상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공군이 운영하는 RF 중령은 대북 감시 능력의 확장을 위해 KF-16 전용 100m급 전자정찰포드 도입 사업인 이와 X 사업을 통해 일선계의 무인 전투기에 정찰용 코드를 부착한 버전으로서 기존 알레포시를 대체하는 기종입니다. F-16을 공기 흡입구 하단에 정찰용 포드가 장착되고 지속 정찰을 위해 무장이 아닌 연료탱크가 양쪽 날개 하단부 하트에 부착되어 있으며, 이전 모양의 알레포시는 이름 그대로 F4 팬텀에 정찰 장비를 부착한 모델인데 탐지거리가 40km 수준의 필름지게이라 귀환한 필름을 꺼내어 직접 판독해야 했고 기체가 노후화되어 퇴역하였습니다. 그래서 F-16의 국산 라이센스 생산 버전인 KF-16 전투기에 부착하는 것으로 1999년 사업 시작한 뒤에 2013년에 끝났으며, 기존 알레포시의 정지 영상 필름 측을 EOI-할 광주의 동영상 방식으로 교체하고 사거리로 100km 수준의 해상도 또한 유투 정찰기와 맞먹는 30인치급의 개량한 버전입니다. 계부 10명의 정찰 용도는 10기이며 이 덕분에 대북 정찰 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유 중인 RSU-800G는 금강 정찰기이며 RC-800B는 백두 정찰기입니다. 영국의 포커사가 제작한 쌍발 중형 다용도 기체 포커 800을 들여와서 RC-800이라는 정식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금강 정찰기는 금강산에서 영상정보를 풀고 백두 정찰기란 백두산까지 신호 정보를 흘렸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금강과 백두 정찰기 두 가지 종류로 총 4개시 8기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세부 모델은 호크 800XP로 순항 속도가 5시간 최고, 속도는 약 420km에 장성고도는 13km 수준으로 2톤급 월라이드 시그널 제트 엔진 2개를 장착한 쌍발기로 작전 능력이 좋습니다. 또 정찰기 모두 1990년대 초반부터 금강 백도 정찰기 사업이란 명칭으로 비밀리에 시작되었는데, 영상정보 즉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는 신호정보로 적의 통신과 전자정보를 공중에서 낚아채 감청하는 두 가지 역할로 나옵니다. 금강 정찰기는 군사분계선 이남 90 인터넷에서 10m 상공을 비행하며 장착된 합성기고 레이더를 통해 30km 밖에서 30인치급 해상도의 영상이 획득 가능하고 100km 이내 적 시설들을 촬영해 아군에게 영상 정보를 송신하며 다시 이것을 각야전군 사령부에 처리한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능 자체만으로 보면 미군에서는 유투 정찰기와 같거나 더 뛰어나며 서울 상공에 띄우면 개성 시내의 길가의 낮은 곳은 축구공까지 식별이 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 정찰기는 한 번 띄우면 5시간 동안 금강 정찰기와 마찬가지로 군사분계선 이남을 비판하며 북한의 모든 신호 및 전자정보를 감청하고 수집하며 이것을 통해 북한군의 움직임과 특이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주는 역할을 맡기에 북한 도발 투시에 사용 중입니다. 북한군의 뜬금없이 모든 가용 장비를 기름을 가득 채워 총동원령을 내려 동시에 남침을 시작해도 며칠 혹은 몇 주부터 미리 우리의 자체 정보자산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항상 교대로 상시 무인기 정찰기와 함께 북한 측 정보를 감청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북한의 전자자산에 구식화되어 있어 평소에도 우리 군의 대다수의 통신 내용을 감청당한다고 합니다. 신형 백도 정찰기는 기존 백두 정찰기의 호크 비행기를 대체하기 위해 프랑스
다소사의 건설이 후경인 2000 버전을 들여와 7회 사업을 통해 대한항공에서 1,400원을 들여 개조한 모델이며 플랫 휘트니의 3톤급 터보벤 제트 엔진 2개를 장착해 최고 속도 900 수준이며 상승 고도는 15km로 함속거리는 6000km입니다. 체급 대비 성능 또한 뛰어나 백두산까지 더 멀다는 점에서 약 370의 범위의 신호 장비를 탐지하며 기존에도 정찰기의 감청 범위 500MHz보다 높은 디자인으로 확대되었고 체급이 커진 만큼 다양한 정보 장비를 탑재하였습니다. 신형 대구의 특별한 점은 페인트 탐지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고유 신호 정보 또는 대기 정보라고 해서 저기 전자장비에서 방출된 전자신호를 탐지하는데 핵미사일 역시 발사 명령을 할 때 고유 신호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낚아채 저기 명령과 발사 임무를 알아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열추적 방지 기능도 갖추고 있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 실시간으로 미사일에 방출되는 화염까지 탐색합니다. 킬체인의 핵심 자산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며 나온 지 20년도 채 안 되는 기존 정찰기를 모두 대체하는 데는 이러한 정보자산이 최신이기 때문입니다. 신형 백두 정찰기는 2017년 개량 사업을 통해 진화했습니다. 개량형 별도 정찰기는 3천억 원을 투자해 프랑스에 다수사의 항공기인 비즈니스 팔콘 2000 기종을 들여와 대한항공에서 동체를 개조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도입한 개량형 정찰기는 2개이며 현재 국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4대의 백두 정찰기는 북한의 전자정보인 엘리베이터와 통신정보인 코멘트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전자통신 정보는 도청이나 감청을 통해 레이더 가동 같은 장비 운영이나 유무선 통신의 내용을 알아냅니다. 신호 수집 장비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09년부터 미국에 신호 수집 장비 수출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신형 백두 정찰기는 700의 사업으로 진행된 개량형 정찰기로 미국 텍사스주 웨이커공항에서 미국 방산기업인 엘스리사 주도로 첫 비행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방산기업인 LIG넥스1과 한화탈레스가 개발한 기기정보인 페인트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정복한 북한군의 통신이나 핵시설에서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이 없어도 전자장비 간에 주고받는 신호 교환을 알아내는 첨단 기능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나 미사일 작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신호가 포착되는데 미사일에서 미사일 발사대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개량된 대규모 정찰기는 미사일 발사의 경우 북한 군부가 발사 명령을 신호 탐지가 가능하며 거리는 370km로 평양을 기준으로 할 때 동창리 미사일과 영변 핵시설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개량형 백두 정찰기의 제공시간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제공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운항 고도 또한 4만 피트인 12km 고도까지 높였습니다. 주한 미군이 보유한 고고도 정찰기인 U2의 정상 운항고도가 15km인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고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에서 벗어나는 고도입니다. 백도 금강 정찰기는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체계를 통합했으며 한국에서 개발한 자체 개발 장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장비는 북한의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발사장에서 나오는 기계 신호음을 부착 가능하며 실제 발사가 되었을 때 화염까지 탐지하는 열추적 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조기경보 위성인 DSP 위성은 미사일이나 로켓에서 뿜어나오는 화염을 적외선 감지기를 이용하여 감지합니다. 신형 백두 정찰기의 동체는 프랑스 다소사의 팔콘 2000이며 이 과정은 기존에 운용 중인 4대의 R1800 백두 정찰기보다 큽니다. 기존의 임무를 수행 중인 백두 정찰기는 린다 김 사건으로 방산 매물로 인해 제대로 성능을 고려하지 못한 기종으로 신형 백두 정찰기의 도입으로 인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킬의 핵심 전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군은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명 사이로 사업으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2022년까지 합성 영상 레이더 위성과 고성능 영상 레이더 위성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된 정찰 위성들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발사가 되며 여기에 더해 중고로 무인 정찰기를 더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정찰 위성이나 글로벌 호크보다 낮은 고도를 다니는 중고도 무인 정찰기를 자체 개발해 실전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우리 군은 정찰 위성과 고고도 정찰기 중고도 정찰기로 갖춰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 미군이 한반도에서 운영하던 이웃도 정작 일본으로 빠지고 있으며 이 공백을 한국 공군이 운영하는 글로벌 호크가 맡게 되고 한국의 정찰 자산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찰 위성과 글로벌 호크 및 무인 정찰기 추가 도입이 예상되지만 미국은 한국이 운영하는 글로벌 호크가 수집하는 정보의 원천적 공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미 군 당국 간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신규로 도입되는 정찰 자산의 구매와 운영비는 한국이 부담하고 정부는 미국과 공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연 수용할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군이 운영해온 대북 감시 자산의 주정찰기가 국내에서 일본으로 내려가도 대북 감시에 큰 지장이 없다고 국방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두 정찰기가 획득한 정보를 주로 활용하고 한국군이 운영 중인 백도와 금강 정찰기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보조로 활용했습니다. 이런 유투의 공백 때문인지 한국 상공에 나타나지 않았던 미공군의 RC-130 더블 레벨 조인트 정찰기가 한국 상공을 비행하였으며 RC-130 정찰기는 신호 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전자정찰기로 일본 상공에서도 한반도 전역의 통신 및 감청은 물론 발신지 추적까지 가능한 첨단 정찰기입니다. 한국군이 도입해서 배치를 시작하고 있는 글로벌 호크는 요트 정찰기를 대신해 정찰을 할 계획인데 글로벌 호크의 특성은 프로펠러가 없고 무인기 치고는 덩치가 크며 길이와 높이가 F-16 전투기와 비슷하고 날개 폭은 훨씬 길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를 많이 싣고 높고 오래 정찰이 가능합니다. 대공 미사일도 도달하지 못하는 고도에서 412시간 작전이 가능하며 작전 반경은 무려 3000km를 정찰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탐지 장치 등으로 지상의 30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어 첩보위성을 공개한다고 알려진 무인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수입한 4대의 글로벌 호크는 성능이 미군이 운영하는 것에 비해 빠진 장비가 있는데 자국의 무선 통신이나 전파를 수집해 적기지의 위치를 파악하는 전자전 지원 장치 가운데 감청 장비인 시긴트는 미국의 수출 승인이 나지 않아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까지 국내 기술로 신트 감청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더구나 한반도 정찰 자산 재구성이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